여러분,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9.1%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습니다. 이제는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0.75%가 아니라 1%를 올릴 수도 있다. 울트라 스텝도 갈 수 있다. 이 전망이 지금 실전 투자자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미국의 주정부의 연방은행 총재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자들까지 나서서 1%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말입니다. 또 오늘 새벽에 발표된 하나의 지표가 시장을 또 흔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6월 미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무려 11.3%예요. 11.3%. 와, 장난 아니죠. 생산자 물가는 도매 물가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7월에 이 소비자 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7월에 소비자 물가는 9.1%가 아니라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생산자 물가가 11.3%까지 올라갔으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 11.3%라는 것은요. 지난 3월에 11.6%를 올린 이후에 지금 최고치예요. 게다가 지난달에도 10.8%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시장에서는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 201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가 뭐 올라간 것이 절벽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죠. 그야말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에요. 기울기가. 폭등도 이런 폭등이 없다 이야기할 만큼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여러분 시장에는요 결국 이제 금리 많이 올려야 돼. 금리 0.5%를 올려서는 안 돼. 0.75%도 부족해. 쉽게 말하면 적어도 1%는 올려야지 이제 금리를 올리는 맛이 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0.5% 금리를 올리는 것을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뉴노멀. 쉽게 말하면 새로운 표준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0.25% 올리는 게 이게 표준이었거든요. 그런데 0.25% 올리는 것은 이제 표준이 아니다. 0.5%나 0.75%가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지금 물가는요. 고공행진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 파괴 행진입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제는요 여러분 이제는 이게 뭐 0.75% 올린다? 이것은요 아주 단순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반적인 예측이 된 거예요. 이제는 1% 올라간다는 것 예상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1.75%입니다. 1.75%. 여기에다가 0.75%를 올리면 자이언트 스텝이죠. 2.5%가 됩니다. 최소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1%까지 되는 울트라 스텝까지 이야기가 나오니 시장의 분위기는 진짜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게다가 금리 전망을 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도 말입니다. 울트라 스텝으로 간다는 게 80.9%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는 것은 19.1%밖에 안 돼요. 그럼 결국은 말입니다. 1%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요. 결국 말입니다. 미국은 소비자 물가를 못 잡으면 스탑고 정책, 그러니까 오일 쇼크 때 썼던 정책을 지금 쓸 수밖에 없어요. 이미 시기를 놓쳤고요. 그 시기를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한 번 더
또 시장에 충격 주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7월 26일 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려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로 보면 말입니다. 현재까지로 보면 1% 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문제입니다. 지금 2분기가 지났잖아요. 4월, 5월, 6월이 이제 2분기인데 2분기 실적이 지나서 이제 실적을 발표할 시점들이 전부 다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9% 줄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말 전망치보다가 더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2분기에 실적이 어떻게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삼성전자는 선방을 했다고 하지만 대기업들은요. 그 외에 뭐 2,000개가 넘는 코스닥에 상장하는 회사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또 시장을 어떻게 주도할지 상황이 나타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실적에 쇼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 아마 그것이 시장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시장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0.46%가 빠졌습니다. 142.62가 떨어져서요. 3만 630.17까지 빠졌어요. 이게 3만도 깨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미국 시간이니까 미국은 어제니까요. 어젯밤부터 시장이 열릴 때 다우산업지수가 1% 넘게 쭉쭉 빠지길래 야 이거 3만이 깨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시장이 가면 갈수록 위기에 대한 적응이 빨라지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0.46% 빠지는 데 그쳤지만 이것은 여러분 시장의 어떤 위험이 지금 계속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시장이 개장되자마자 11,000이 깨지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저는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다우산업이 올라갔듯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거친다? 이게 아마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0.03% 올라갔습니다. 3.61%가 상승을 했고요. 11,251.19로 마감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시장에는요. 경기 침체 우려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고요. 그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위험성은 굉장히 커진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성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우리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초고강도 긴축은요. 결국 경기 침체를 불러올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시장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